안녕하세요. 친절한 성은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첫 시간인데요.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듯 오늘 시험 세팅하고 그리고 2번 문제인 표와 그 표를 이용한 차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배점이 100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수업이고요. 이와는 반대로 1번 문제가 스타일 기능인데 차후에 수업 영상을 별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표와 차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이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하거든?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고. 이거 110으로 하면 안 되고 11로 하셔야 돼. 11로. 점이 안 보여서 그렇게 했죠? 점이 안 보여서. 자, 110 아니에요. 왼쪽이 갑자기 넓어졌어. 그러면 생각해야 돼. 아, 내가 110으로 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11로 하면 좁아지는데. 자, 그래서 두 가지 요거 10 돼 있고 11 돼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맨날 똑같으니까. 10, 10, 10, 10, 11, 11 요렇게 외워서 자 요렇게 하시고 설정하세요. 설정. 이렇게 자 설정을 하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요만큼 공간이 나오고요. 또 요만큼 공간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깜빡거려요. 여기서 깜빡거려. 깜빡거리죠? 깜빡 네? 아래서 또 그러면 축하드릴 일이 생기나? 100 확정이에요? 역시 몸소 체험을 하시는구나. 역시 진짜 배부르네. 정말 왜 그래요? 그래. 110이야 또 여기는. 예, 여기 11. 예. 여기 10, 10, 11. 예, 이렇게 해야지. 얘가 이렇게 좁아야 돼. 근데 여기가 너무 작잖아요. 작죠. 여기가 너무 공간이 많으니까 이거를 요거 눌러 요거. 여기 좀 점점 커져. 점점 커지죠. 왜냐면 화면이 저기 하니까 잘 안 보이시니까 크게 해야 돼. 크게. 자, 여러분들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모니터는 크기가 다 다르지만 한글을 실행했을 때 모니터 크기에 맞춰서 넓혀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폭맞춤이라 그래. 폭맞춤이 어디냐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여기 돋보기 모양 이거를 눌러주세요. 눌러서 다 같이 폭맞춤으로 맞춰줄게요. 자, 요거 눌러가지고요. 자, 누르셔가지고요. 그렇게 폭맞춤으로 해주세요. 폭맞춤으로. 자, 폭맞춤으로 하시고 설정 누르시면은 모니터에 맞게 화면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전체를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시력이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보면 좋은 점이 더 많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요. 자, 이렇게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폭맞춤으로 이렇게 그냥 해 두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깜빡깜빡거리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5번이에요. 여기까지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쪽 구역 나누기 이거를 이제 같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용지 설정이 F 뭐라고요? F7. 그리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이 얼마예요? 10이에요. 10. 왼쪽 오른쪽은 11.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단 같이 해보고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한글은요, 한글은 3페이지가 필요해요. 시험 볼 때. 3페이지. 근데 3페이지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딱딱 따로따로. 이것도 ITQ 파워포인트랑 똑같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물론 타자가 빠르면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타자가 느린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느린 타자수로 점수를 크게 향상시키려면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문제 번호가 있어요. 1 하고서 점, 1 하고 점 찍어야 돼. 맨 처음에 이렇게 1 하고 점 찍으세요. 맨 처음에 1점 이렇게. 자, 콤마 아니고 점이에요. 점. 점이에요. 1점 하고서 엔터를 4번 치세요. 4번. 하나, 둘, 셋, 넷. 아, 물론 5번 쳐도 되고 6번 쳐도 되지만 4번이라고 명확하게 해야 외우기 쉬워요. 4번 이렇게 해주시고 2점 하고서 엔터를 또 4번. 무조건 4번 할게요. 4번, 엔터 4번 했어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1페이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강제로. 2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맨 위에 페이지, 우리말로 쪽이라고 하거든요. 이 쪽을 눌러주세요. 쪽이라는 글자를 눌러주세요. 옆에 역삼각형은 뾰루지야, 뾰루지. 제가 역삼각형 누를 때 뾰루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말 안 하면 그냥 쪽을 눌러주시면 돼. 쪽 눌렀어요? 쪽 눌러놓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역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구역 나누기가 한 페이지가 생기면서 각각 다른 구역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쪽 번호가 10번이면 얘가 11번 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페이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한 번만 눌러야 돼. 2번 누르면 2개 생겨요. 그래서 한 번만 눌러요. 구역 나누기 한 번 눌러요. 한 번 눌렀더니 이렇게 쪼개졌죠, 이게. 여기가 첫 번째 페이지고 여기가 두 번째 페이지가 된 거예요. 아래쪽에. 예?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3점 하고서 엔터 4번. 3점 하고서 엔터 4번. 그 다음에 4점 하고 엔터 4번. 자, 제가 전체 ITQ 한글은 몇 페이지가 된다 그랬죠? 3페이지. 근데 지금 두 번째 페이지까지 했잖아요? 이제 한 페이지만 더 만들면 되는데, 한 페이지는 구역 나누기, 요거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구역 나누기 한 번만. 구역 나누기 한 번 눌러주세요. 한 번, 요렇게 눌렀어. 요렇게 눌렀는데요. 얘는 5점 안 해도 돼요. 얘는 마지막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 그래서 내용이 많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 번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들어 놓기만 하고 맨 위로 올라가세요. 맨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막대가 맨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이렇게 막대가 있을 거예요. 요런 막대를 맨 위로 올려요. 이렇게 맨 위로. 아니면 가운데 휠을 맨 위로 이렇게 올려도 되고,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1점 나오는 대로, 여기 1점 나오는 대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겼어요. 아, 옮기고 나서, 자, 여기 2점 밑에다가 클릭하세요. 2점 밑에 클릭. 네, 일단 요렇게. 자, 얘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그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2점 아래쪽에다 클릭해놓고 저장부터 먼저 하고, 일단 저장부터 먼저 하고요. 자, 요거를 눌러주세요. 요거
자, 요거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요 저장 버튼 눌렀어요? 네, 눌러주시고,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 ITQ 있죠? 여기서 찾아야 돼. 이름 ITQ를 찾으셔야 돼요. 이름 다시 ITQ 이름을 찾아주세요. 오른쪽에서 찾아요. 오른쪽에서 찾아요. 왼쪽 말고. 왼쪽은 문서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자, 해서 따닥 하고 들어가세요. 이름 ITQ 따닥 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름 쓰고 요 파일 이름에다가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본문 예제라고 쓰세요. 본문 예제 1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본문 예제 1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본문 예제 1 이름 쓰고 한 칸 띄고 본문 예제 1 요렇게 하시고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L. 자, L을 눌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키보드에 L을 클릭 한번 하세요. L. 키보드에 L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나가 떠요. L을 누르면, L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하나가 뜨는데, 자, 우리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단축키를 좀 쓰고 해야죠. 자, L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왼쪽에 종류. 자, 이거 종류를 한번 눌러주세요. 왼쪽에 종류. 자, 요 종류 옆에 요 선을 눌러주세요. 어떤 선을 만들 건지 눌러주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이중실선을 눌러주세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이중실선.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바깥쪽이에요. 무조건 바깥쪽이야. 이 바깥쪽을 이 이중실선을요 3번 할 거예요. 3번. 이중실선을 바깥쪽으로 3번 할 거야. 3번. 자, 바깥쪽 눌러주세요. 바깥쪽 이렇게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딴 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중실선 바깥쪽 한 번 한 거고요. 이제 2번 더 해야 돼. 2번. 자, 첫 번째 줄만 드래그 하세요. 첫 번째 줄만 이렇게 드래그. 자, 첫 번째 줄만 드래그. 첫 번째 줄만 드래그 하시고 L 눌러주세요. L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고 이번에도 테두리 종류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중실선 눌러주시고요. 바깥쪽 눌러주세요. 바깥쪽. 자, 이중실선 바깥쪽 한번 눌러주시고 했어요? 해주시고 설정 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이중실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열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왼쪽에 드래그. 얘도 바깥쪽 이중실선 얘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 3번 해줄 거야. 3번.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뭐 눌러요? L 눌러야 돼. L. 우리 단축키 L 눌러야 돼. 드래그 한 다음에 L 요렇게 눌러가지고 자, 눌러가지고 요것도 이중실선 바깥쪽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자, 이러면 벌써 테두리가 완성이 됐어요. 기억해야 될 건, L만 누르면 되는구나. L만 누르면 되는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까지 한번, 얘까지 요렇게 한번 할 거거든요. 요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하려면은 얘를 범위 지정을 해야 돼요. 범위 지정을 하는 방법, 한 칸 범위 지정 할 때는요, 그냥 F5 누르시면 돼.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F5.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위로 드래그 했다가 아래로 내려와도 돼요. 위로 드래그 했다가 아래로 내려와도 돼. 한 칸 범위 지정할 때 위로 드래그 했다가 아래로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F5 눌러도 되고 F5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L 눌러주시고 L을 누르면은 이 대각선이라고 하는 게 대각선 오른쪽 끝에 대각선에 요거 한번 눌러주셔야 돼. 자, 요거 한번 요렇게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요렇게 눌러주시고 설정 요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색깔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색깔 주고 평균하고 요거 주는 건 나중에. 색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연도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드래그. 했어요? 요렇게 드래그, 여기 연도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드래그 하시고,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표 채우기가 있는데요. 물론 L 해가지고 채우기 들어가도 되고요. 직관적으로 하시려면 표 채우기 들어가서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표 채우기 뾰루지 눌러가지고 여기에 노랑이래. 노랑은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에 노랑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노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거 완성된 거 아니에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자, 그러면 본문 예제 2 불러와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예제 2에서 2점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2점 아래쪽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본문 예제를 불러오려면 한인도 들어가요. 자, 2점 아래쪽에다가 자, 복습하는 의미로 후다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자, 요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눌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눌러 주시고 5줄 6칸, 아마 조금 아까 줬으면은 그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5줄 6칸 만들기 눌러 주세요. 만들기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첫 칸에서 위로 드래그 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칸에서 위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세요. 자,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아래 방향키 한 3-4번, 컨트롤 아래 방향키 3-4번,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글꼴 크기 가운데 정렬하기. 이제 글꼴 크기 가운데 정렬하기. 자, 글꼴은요. 글꼴은 여기 누르셔가지고 굴림. 글꼴은 굴림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글꼴 클릭하셔가지고 굴림하고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글씨는 나중에 쓸게요. 세팅 먼저 하고. 자, 가운데 정렬 먼저 해주시고 굴림 가운데 정렬. 굴림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L 눌러가지고 이중실선 L 눌러가지고 테두리 종류. 자, 여기 이중실선 바깥쪽 이렇게. 이제 무조건 바깥쪽이에요. 이중실선 바깥쪽 하고 설정 눌러주시고 첫 번째 줄 드래그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또 드래그해서 L 눌러가지고 똑같이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첫 번째 칸 드래그 하시고 L 눌러가지고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3번 전체 이중 테두리,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이중 테두리, 첫 번째 열 이중 테두리 이렇게 3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 여기 한 칸 클릭을 해주시고 F5 누르든가 위로 드래그 했다가 아래로 내리든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L 들어가서 대각선 자, 요렇게 하시고 설정 눌러 주셔서 테두리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표 채우기만 요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상단에 표 채우기 노랑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져야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상단에 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2페이지 상단에 표 조건. 자, 표 조건 아래쪽에 1번 표 전체. 표 전체라고 하면 표하고 캡션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이제 캡션 위에다가 캡션 위에다가 캡션 위에다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아무데나 한 번만 클릭하세요.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클릭했어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은 상단에 이 두 가지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은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메뉴가 이렇게 있거든요. 두 가지 메뉴. 하나는 표 디자인이 있고 또 하나는 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려져 있는 거는 표 디자인이 눌러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표 레이아웃. 요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표 레이아웃. 요거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두 번째 표 기능. 표 레이아웃을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거기 캡션 위에다가 표 레이아웃이라고 쓰세요. 표 레이아웃. 캡션 위에다가 표 레이아웃. 자, 표 레이아웃을 누르시고요. 자, 누르시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캡션이라고 있고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캡션을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캡션을 눌러주세요. 자, 캡션을 눌러주니까 캡션을 어디에다가 만들 건지 물어봐요. 근데 무조건 위라고 해야 돼요. 무조건 위를 눌러주세요. 위. 자, 무조건 위를 눌러주세요. 캡션 들어가서 위 눌러주세요. 좀 이따 책보고 할 거예요. 자, 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게 하나가 생겨. 요런 게 하나가 생겨. 없었던 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얘가 캡션이에요. 캡션은 표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 제목. 자, 그래서 표를 복사하면 캡션도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표 1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22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유학생 현황 단위 땡땡 100명이라고 돼 있어요. 22페이지에. 우리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요 기능 하는 거보다. 예. 이해하는 거야. 예. 순녀님 책을 봐야지, 책을. 순녀님 책을.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게 지금 표 1이 뭐 하는 거냐면, 책에 연도별 유학생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0명이라고 거기 출력 형태에 표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캡션이야. 그러면은 얘를 어디다가 갖다 놔야 되냐면은 오른쪽에다가 있다가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글씨를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표 2를 자 범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가 쓰는 거야. 연도별 유학생 현황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100 한 칸 띄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캡션이에요. 얘가 캡션. 자, 캡션을 하려면 요런데 아무데다 이제 표 안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표 레이아웃 들어가서 요렇게 위로 하셔야 되고 위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굴림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위에다가 클릭하시고 굴림 엔터,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클릭하시고 굴림 엔터. 이거는 모든 글꼴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굴림 엔터. 다시 요거 눌러가지고 모든 글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예, 뾰루지 눌러서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모든 글꼴 체크하시고. 멘토 했는데 캡션이 없어졌어요. 자, 되돌리기 하세요. 되돌리기. 네, 되돌리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글씨를 쓴 다음에 엔터 쳤는데 글씨 안 쓰고 여기서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엔터를 치면 지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썼으니까 엔터 친 거지, 저는 안 써요. 쓰지도 안 했는데 엔터 치면 당연히 지워지지. 그러면 이제 이게 굴림 치기 싫으면은 뾰루지 눌러서 여기서 맨 꼭대기에서 찾아요. 꼭대기에서 그냥 찾아도 되니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정렬.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정렬.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오른쪽 정렬. 자, 오른쪽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숫자도 다 오른쪽 정렬 돼야 돼요. 숫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29 있잖아요. 29부터 여기까지, 얘까지, 여기도 오른쪽 정렬 해야 돼. 얘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숫자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정렬 하세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오른쪽 정렬 하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균을 구할 건데, 우리가 암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 기능을 또 이용할 거니까, 자, 여기 29부터요, 요 세 줄만, 여기까지만 드래그 하셔야 돼. 29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는 숫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여기를 구해줄 거면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범위 지정을 요렇게 하셔야 돼. 요렇게 했어요. 조금 있다가 책 보고 다 정리할 거예요. 책 보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계산 기능은, 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블록 계산식 하셔도 돼. 블록 계산식 하셔도 돼요. 생각이 안 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 눌러도 되고, 블록 평균 눌러도 되고, 요거를 눌러가지고 블록 평균 하셔도 되고, 요거 눌러가지고 블록 평균 하셔도 되고. 아셨죠? 블록 평균만 맞춰주면 돼. 블록 평균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 단위마다 쉼표는 한글에서 쉼표는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요런 거 입력을 했어. 이런 거를 입력을 하고 여기 천 단위마다 이렇게 만약에 쉼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입력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다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드래그 전체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천 단위마다 쉼표는, 자,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눈에 보이는 자리점 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천 단위 구분기호 자리점 넣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블록 계산식도 있고
천 단위 구분기호 자리점 넣기도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블록 평균, 블록 합계, 자리점 넣기. 이 모든 게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레이아웃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을 때 여기 없는데 어디 있지 하지 마시고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자꾸 봐야 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여기 없으면 여기에 있고 여기 없으면 여기에 있고. 자, 그런 센스를 가지셔야 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캡션은 항상 여기 끝에 있어요. 캡션 여기 끝에. 캡션은 여기 오른쪽 끝에 위로 하셔야 되고 위로. 자, 여기까지가 50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럼 책을 보세요. 책을. 자, 책을 보시고요. 어디 보시냐면 32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에 평균 구하고 캡션 넣기 동그라미. 평균 구하고 캡션 넣기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 동그라미. 29부터 빈 공간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레이아웃 보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그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32페이지에 1번 동그라미 하시고 33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 하시고 33페이지에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기 캡션 들어가서 위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캡션 들어가서 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3번 동그라미. 자, 그래서 캡션도 굴림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니까 굴림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34페이지는 이거는 우리 처음에 만들 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아래 방향키 몇 번 누르는 거. 자,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3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평균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자릿수가 2개거든요. 2개인데 만약에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한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한 자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밖에 못 바꿔요.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셔가지고 소수점 2자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수점 한 자리 뭐 정수 뭐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소수점 자릿수는 계산식 고치기에서 해준다. 그게 이제 32페이지 1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요즘은 안 나와.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2자리가 나오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혹시라도 나오면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다 3번이나 해줘야 돼. 3번이나. 일일이 번거롭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본문 예제 2 불러오세요. 본문 예제 2 파일 들어가서 평균값이 나와야 있어야 되나요? 평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렇게. 저는 평균값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예제 2를 불러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평균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자, 나오고 그 다음에 캡션을 한번 캡션 하기 전에 오른쪽 정렬 할게요. 숫자만 드래그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정렬 하세요. 오른쪽 정렬 하시고,
오른쪽 정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캡션을 주려면은 요거를 누르셔야 돼. 요거 두 번째 표 레이아웃을 눌러주세요. 표 레이아웃 눌러주시고 오른쪽 끝에 캡션이라는 거 눌러서 위를 눌러주세요. 캡션 위 눌러주세요. 캡션 위. 캡션 위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눌러주면은 요게 생겨요. 표 1이라는 게. 표 1이라는 게 생겨요. 눌러주면은. 생기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연도별 유학생 띄고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글꼴도 바꾸고 오른쪽 정렬도 해야 되고 글꼴은요 굴림이라고 하시면 돼요. 굴림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굴림 오른쪽 정렬 굴림 오른쪽 정렬. 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50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요거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고 여기까지 잘 되신 분들은 본문 예제 3 불러와 가지고 이 표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본문 예제 3 불러와 가지고 네. 자, 표를 이용한 차트 만들기. 표 50점, 차트 50점, 합쳐서 100점이요. 자, 그래서 표가 있어야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 노란색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는 게 차트 만들기의 첫 번째고요. 드래그 해서 원본을 설정해 주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차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데이터 편집, 차트 데이터 편집이 나오고요. 차트가 아래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차트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일본, 베트남, 미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아, 제대로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X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데이터 편집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 자, 닫아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차트가 가로로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드래그를 해서 표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넘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2페이지 3번까지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42페이지 4번 이 차트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려면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속성을 바꿔줘야 돼요. 차트의 속성을 글자처럼 취급으로 바꿔주려면 차트 위에 두 가지 중에 오른쪽에 있는 차트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차트 기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서식이에요. 나오고, 오른쪽에 글자처럼 취급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아래로 쑥 내려가요.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으로 쑥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내려가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잘 하셨고, 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뭐냐 하면은, 표하고 차트가 너무 붙었어. 이러면 곤란해요. 좀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는 방법 같이 할게요. 자, 이거 물론 드래그해도 되지만, 오른쪽, 표 오른쪽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클릭 이렇게. 표 오른쪽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했어요? 네. 하고 엔터를 두 번. 하나, 둘. 두 번. 했어요? 네. 하니까 벌어지죠? 아, 좋아요. 이거 이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5번보다는. 그래서 43페이지 5번보다는 표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엔터 두 번이 훨씬 편하니까 이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빈 공간. 여기 아무것도 없는 요런 데 누르면 차트를 선택한 거예요. 요런 데 한번 클릭만 한번 해주시고, 자, 지금 우리가 만든 기본적인 차트는 세로막 대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트의 종류가 다른 거다. 그러면은 차트의 종류를 바꿔줄 텐데, 바꿔주는 방법이, 자, 이 차트 첫 번째 기능인 차트 디자인 한번 눌러주세요. 차트 디자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두 가지라 그랬어요. 차트 종류 변경이랑 차트 구성 추가. 자,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차트 종류가 세로막 대형 맞아요. 똑같아. 정답이랑. 그쵸? 그러니까 안 바꿔도 되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른 차트가 나오면 눌러가지고요. 정해져 있어. 가로 차트는 요거 눌러주시고, 자, 잘 안 나오는데 꺾은 선이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데 눌러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차트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제목이 있으면 놔두면 되고, 없는 분들은 차트 구성 추가 눌러주세요. 차트 구성 추가, 요거. 차트 구성 추가 눌렀어요? 네, 여기 차트 제목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 세 번째 줄에 차트 제목. 차트 제목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이 없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위쪽을 눌러주세요. 위쪽, 위쪽. 그럼 나오죠? 이제 그래서 차트 제목이 없으면 차트 구성 추가에 차트 제목 위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한 김에 여기 왼쪽에 축 제목이 들어가야 돼. 항상. 축 제목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얘도 추가하는 거니까 차트 구성 추가 들어가세요. 거기서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축 제목이라 그래. 축 제목. 그래서 이제 축 제목에 여기가 세로고 여기가 가로거든요. 세로.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눌러 주셔야 돼.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눌러 주셔야 돼요. 눌렀어요? 뭐 아주 뭐 지금 잘하시고 계세요. 자,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눌렀어요. 자, 자,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이거 바꿔볼까요 한번? 얘부터 한번 해줘. 얘부터.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얘는 드래그 해가지고 글씨 쓰는 게 아니라 요 글자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제목 편집이 있어. 자, 우리 정혜님 예. 제목 편집 나와요? 네. 옳지, 좋아요.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네, 제목 편집 눌러줘. 자, 눌러주면 여기다가 제목을 써야 되는데, 차트 제목이요. 차트 제목이 45페이지 2번에 나와. 45페이지 2번. 45페이지 2번. 연도별 띄고, 유학생 띄고, 현황. 요렇게. 그리고 아래쪽에 도둠도둠. 도둠도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도둠도둠으로 해주시면, 이게 도둠을 꼭 클릭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엔터 쳐야 되니까 또 가끔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 저처럼 이렇게 안 하면은 가끔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도둠 입력하고 엔터 치든가. 자, 이렇게 크기는 항상 이래요. 제목 쓰고, 자, 도둠인지, 굴림인지, 궁선지 셋 중에 하나. 그리고 속성은 진하게 제목이니까. 크기는 12. 됐어요? 설정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시고. 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제목에 흰색 하향을 채워놓고 윤곽선을 주고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못 하잖아. 이 상태로 못 해요. 오른쪽에 속성창이 떠야 돼. 속성창 뜨려면은 이 연도별 유학생 현황 글자에다가 대고서 두 번 따닥 하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없애는 것도 아셔야지. 없애려면은 이거 누르라 그랬어. 이거 없애려면. 아셨죠? 요거 누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흰색을 눌러 놓고요. 윤곽선 검은색을 눌러야 돼.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을 눌러 주셔야 돼. 채우기는 흰색, 선은 검은색. 잘 돼요? 잘 돼요? 아까 그 차트 제목을 네. 근데 거기서 생중을 안 해서 그러면 아, 괜찮아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일단 요거만 먼저 해주세요. 이게 괜찮아요. 그건 좀 이따 해드리면 돼. 자, 하고서 그림자는 바로 그림자처럼 생긴 얘를 하시는 거야. 그림자처럼 생긴 얘. 두 번째 거 있죠? 그거 누르셔가지고, 자, 이것도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말이 나오잖아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그거를 눌러주시면 돼. 대각선 오른쪽 아래. 네, 자,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잘 하셨고,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목은 이렇게 줬고, 이제 나머지 하나하나 일일이 개별적으로 글자 모양 도둠도둠, 자, 크기는 10, 이거 일일이 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부터 할게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할게요. 얘. 축제목, 축제목을 정확하게 글자에다 대고서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실수로 하면은 얘가 이 라인에 딱 붙어가지고 까다롭게 이제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정확하게 딱 해주시고 글자에다가 대고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목 편집을 누르셔야 돼요. 자, 제목 편집을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 제목 편집하는 거예요. 4번. 자,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누르셔가지고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땡땡 100 한 칸 띄고 만 가로 닫고 이렇게.
하고서 아래쪽은 도둠도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도둠도둠. 됐어요? 도둠도둠 하서 설정해 주시고, 자, 설정했더니 얘가 세로로 돼 있죠? 방향을 가로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주는 거는 이대로 놔두시고, 딴 데 누르면 안 돼요. 이대로 놔두시고, 오른쪽에 방향 바꾸는 모양을 외우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외우세요. 외워야 돼. 그리고 여기 글상자가 나와야 돼.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그 제목을 정확하게, 축 제목을 다시 정확하게 클릭해야지 나와요. 자, 글상자 나와요? 네. 네, 글상자를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글자 방향 옆에 있는 거 눌러서 가로로 해주셔야 돼. 가로로 해주셔야 돼요. 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안 나오는 분들은 얘 단위 100만을 한 번 더 눌러야 돼. 한 번 더 클릭해야 나와요. 혹시라도 안 나오는 분들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요거. 요 숫자를 클릭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측 버튼, 우 버튼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도둠도둠으로만 바꿔주세요. 도둠도둠. 글자 크기는 원래 10포인트니까 안 바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도둠도둠으로만 바꿔주시고.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도둠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번 클릭하고요. 우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 이번에도 도둠도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도둠. 도둠도둠 해서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범례 정확하게 숫자에다가 범례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얘도 도둠도둠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둠도둠. 범례도 도둠도둠으로 해주시고 설정하고요. 범례만 유일하게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을 검은색으로만 해주세요. 채우기는 그냥 놔두고. 자, 범례만요. 요 범례만 선을 검은색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거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 가지고 도둠도둠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한 다음에 선 검정색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마지막 하나. 자, 이 눈금선을 지우는 거 마지막 하나. 이제 눈금선 지우는 게 남았습니다. 자, 눈금선 지우는 거 남았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금선 지우는 거 같이 한번 할게요. 네. 자, 이 선을 정확하게 마우스 끝 뾰족한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왼쪽에 동그란 회색 작은 게 생겨야 돼. 이게 제대로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델리트 키를 누르면 다 지워지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혹시 차트가 지워지거나 실수했다 생각하시면 요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돼요.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되고, 되돌리기를 까먹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Z, Z 누를 때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가 50점이 되겠습니다. 뭐 색깔 줄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가 50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해서 딴 데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ITQ 한글 첫 수업인 만큼 표와 차트 굉장히 중요한데요. 혼자 해볼 때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셨죠?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다 보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충분히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가 뵐게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성은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해요.